2023년 업비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2,550개가 매수됩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 엄청난 규모의 매수 주문이 발생하자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이런 대량 매수를 감행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자신이 이 거대한 매수벽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직접 업비트 거래 화면을 공개하며 자신이 실제로 이 엄청난 매수 주문의 주인공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고수입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원유띠였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은둔의 고수들이 많지만 실제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 입증된 인물 중 최고는 아마 원유띠일 것입니다. 그는 2019년경부터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투자 자산을 공개하거나 매매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글을 올리다가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수 주문을 넣으며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로 단숨에 방구석 백수에서 100억대 부자가 되어 유명해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이트입니다. 원유띠와 플라이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원래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둘 다 단순한 MZ세대의 방구석 백수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코인 투자 하나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평범한 방구석 MZ들이 어떻게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는지 그들의 매매 원칙과 실제 매매법을 비교하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유띠는 2017년 단돈 600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해 단 하나의 방법, 코인 투자만으로 4년 만에 3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특히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어떻게 투자에 성공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커뮤니티에 자신의 투자 수익률표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이트 역시 원유띠처럼 국내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서 활동했으며 그가 당시 사용하던 닉네임이 바로 플라이트였습니다. 방구석 백수였던 그는 처음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해 한 달 만에 2,500만 원을 만들었고 다시 4개월 만에 2,500만 원을 2억 원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2억 원 중 한 달 만에 1억 원을 손실한 후 자신만의 매매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플라이트는 3년 6개월 만에 1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코인 시장에서 졸업을 선언하며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투자 수익률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띠와 플라이트 두 사람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한 여러 글과 자료를 남겼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두 방구석 백수의 투자 비법을 비교 분석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유띠와 플라이트의 투자 비법 첫 번째, 실전에 맞는 차트 분석. 3천억 방구석 백수 원유띠는 철저하게 차트 위주로 매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개미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호재를 듣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 결국 내부자나 세력들만이 먼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차트 분석을 전체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차트의 모양만을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라 차트를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읽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시장 참여자가 많을수록 차트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매매했으며 알트코인 투자 시에도 반드시 비트코인 차트를 참고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봉 차트처럼 너무 짧은 시간대의 차트는 속임수 패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원유띠는 차트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했으며 이 시간을 모두 합치면 약 일반 시간 이상 차트를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히 차트를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전 매매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시장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차트의 고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책이나 동영상에서 나오는 차트 패턴이나 추세선 같은 기본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전 투자에서는 공통적인 차트 패턴을 적용할 상황을 찾기 어렵고 차트 패턴은 종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트를 공부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직접 투자하며 감각을 익히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원유띠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보조지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캔들 차트 위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MACD, RSI,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에 대해 쓰레기 지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 확인이나 추세 전환의 근거로만 활용했으며 거래량은 실전 트레이딩에서 예측한 방향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참고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모닉 패턴이나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복잡한 지표는 아예 참고하지 않았으며 차트에 작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유띠가 투자할 때 모니터를 단 한 대만 사용했다는 점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기본적인 캔들 차트 위주로 시장을 분석하며 실전 매매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도 차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원유띠와 비슷하지만 원유띠가 보조지표를 등한시한 것과 달리 플라이트는 기술적 보조지표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CCI, RSI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연구하며 이를 실전 매매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이트는 차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까요? 그가 실제로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이트는 캔들 차트와 보조 지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차트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선에 닿는 순간 캔들 차트는 밑꼬리를 형성하며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추세선과 7 이동평균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고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한 가격 추세는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상승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이트는 차트가 진짜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캔들이 추세선까지 내려왔을 때 즉각적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한 반등이 나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추세선에서 즉각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캔들이 아랫꼬리 없이 추세선 부근에서 머물러 있다면 결국 추세선이 하락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플라이트는 단순한 차트 형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플라이트는 프랙탈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프랙탈이란 차트의 특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플라이트는 자신의 매매 영상을 모두 녹화한 후 과거의 매매 장면과 비교하여 프랙탈 관점에서 복귀하며 실전 매매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차트 패턴을 인식하고 실전 투자에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플라이트의 투자 방식은 단순한 감각적 접근이 아니라 철저한 차트 분석과 복귀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방법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는 차트를 활용한 단기 반등 매매 기법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 거대한 음봉 캔들이 발생할 때 플라이트는 이를 활용해 단기 역추세 매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캔들이 발생해 급락할 경우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장대 음봉 캔들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을 자주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플라이트는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분석하며 실전 매매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차트는 리버스 차트로, 즉 거꾸로 뒤집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차트를 거꾸로 보면 저항선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처럼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마다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으로 인식한 후 숏, 매도 포지션 진입을 결정하는 매매 전략을 자주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플라이트는 RSI 다이버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지만 RSI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고 플라이트는 말했습니다. 원유띠와 플라이트의 투자 비법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원유띠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금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유띠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핵심 원칙이었으며 그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요소였습니다. 그는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전체 투자금의 20에서 30%만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적은 비율로 꾸준히 매매를 진행하면 결국 확률이 높은 진입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유띠 역시 초기에는 투자금 3천만 원 이하일 때 고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금 대부분을 한 번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국 이 방법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투자금의 20에서 30% 이하만 활용하는 전략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계획된 분할 매매가 아닌 즉흥적인 물타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신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물타기를 해야 하며 초보 투자자들은 절대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원유띠는 진입한 가격에서 몇 퍼센트 손실이 났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이 사전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거나 멘탈이 지나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그때 손절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절매 방식은 일반 투자자들이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띠는 전체 투자금의 20에서 30%만 운용하는 자금 관리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절매 전략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체 투자금을 한 번에 투자한 상태에서 이 방식대로 손절매를 시도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유띠는 적은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복리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해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승률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성공 투자 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면 결국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복리 계산을 통해 하루 1에서 2% 정도의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3년 동안 일평균 0.8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단 600만 원을 3천억 원으로 불리는 복리의 마법을 실현했습니다. 플라이트 역시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경험한 후 리스크 관리와 출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존의 매매법을 과감하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플라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리스크 관리 비법은 바로 출금하기였습니다. 과거 플라이트는 0.01 BTC로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시작해 1.22 BTC까지 늘린 후 중간에 1.1 BTC를 출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단 한 번의 실수로 잔여 금액이 100%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출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1.1 BTC까지 함께 날릴 뻔했다고 말하며 이처럼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출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이트의 투자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고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25배, 심지어 50배까지 사용하며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투자 자산의 10% 이하만 운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플라이트가 이렇게 고레버리지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손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체 투자금의 10% 이하만 투자하면서 고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매매법을 바탕으로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트레이딩 정보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비트고수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